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 색깔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금빛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뭐 다치셨어요 어디? 뭐 네, 얼굴에 예. 뭔가 예. 자국이 있어서. 예, 뭐가 좀 나서요. 예. 네, 저희가 코너 시작하고 처음으로 등장 음악을 바꿨어요. 금 예. 나와라 뚝딱 이거 틀면서 저희들 굉장히 민망했었거든요. 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금 나와라 뚝딱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문자 많이 주세요. 다시 예전으로 언제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네, 2주 만에 뵙는 거라서 뭐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 국회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요. 2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물밑에서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국회를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그 원내대표단에서 의원들이 우리가 이제 단체로 하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표창원 의원이 그동안 진행 상황을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네. 올렸는데 언제라도 국회가 열릴 수 있으니까 대기를 좀 해달라. 뭔가 이제 그 시간이 다 임박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아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지난 일요일쯤 되나 싶었는데 마지막 문구 하나 가지고 싸웠잖아요. 뭐 합의를 해야 된다 혹은 합의 처리 뭐 노력한다 이런 문구 가지고 싸웠는데 이게 원래 또 그 이슈가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도 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은 맞죠. 네. 그리고 합의 처리한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패스트트랙에서 이미 이제 올라탄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의 처리를 원할 테고 예. 또 다른 당에서는 뭐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또 이제 표결 처리 가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입장이. 그런데 오늘 오전 시선 집중에 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출연을 했는데요. 예. 이미 기존에 합의 처리되었던 선거법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면서 뭐 노력한다 원칙으로 한다 이거 다 안 된다 그냥 합의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 처리를 한다고 단정적으로 넣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국회법상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다만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하면서도 자유한국당 측에 말씀을 드린 게 너무 논의 진행이 안 되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뭐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이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네.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니까 네, 네. 지금이라도 의견을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논의를 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그 선거법을 유지를 하는 거겠죠. 뭐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 뭐 이런 그 본인들의 안을 내긴 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네. 전 대변인께서는 뭐 우리 보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네. 작년 12월에 분명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5당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합의문 있죠. 갑자기 비례대표를 다 없애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안 하자는 거지 그거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하겠다는 어떤 명분으로 지금 삼고 있다 이런 논리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근데 저희도 이제 선거법은 진짜 합의 처리가 맞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고 그렇죠. 네.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들을 자세가 돼 있고 좀 오시면 네.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시라. 예. 네. 그런데 어제 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 청와대가 5당 대표 회동을 하고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를 따로 만나겠다 했더니 황교안 대표가 나 싫다. 교섭단체 먼저 딱 만나고 그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또 역제안을 하면서 약간 또 틀어지는 분위기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하고 1대1 면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게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상대하게 되면 말하자면 여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하나 위에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당연히 바라기 때문에 네. 뭐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국회 논의 자체가 이제 실종될 수가 있거든요. 이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상대하니까 네. 여당이 쓸 자리가 없는 겁니다. 네. 가뜩이나 우리가 뭐 청와대 정부나 그래서 말이 많고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었는데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5당 대표하고 다 같이 만나자. 적어도 이 민주당 대표도 끼고 네. 또 자유한국당 대표도 오고 네. 이렇게 해서 만나자는 것이 우리의 제안이었는데 네. 다만 황교안 대표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은 5당 대표 회동을 하고 또 따로
황교안 대표하고 1대1로 면담도 하겠다. 이렇게 수용을 했는데 네.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교섭단체 위주로 국회가 돌아가는 거는 그동안 룰이었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 위주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두 번째는 5당 당대표가 다 모이면은 사실은 말잔치하다 끝난다. 사진 찍고 끝난다. 예. 깊이 있는 논의를 못한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이것도 뭐 나름 일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교섭단체 위주로 하자고 하시면 네. 그러면 3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를 해야지 황교안 대표는 1대1로 하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1대1로 만나고 나면 손학규 대표가 우리도 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대표인데 왜 황교안 대표하고만 1대1로 만나고 나는 1대1로 안 만나냐. 거긴 등치가 크니까. 그럼 네. 그게 네. 국회법상 이제 그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은 교섭단체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당신네 당은 좀 작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네. 바른미래당 때문에 또 파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예우를 해서 네. 이제 1대1 면담도 하겠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게 황교안 대표께서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좀 이 1대1 대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뭐 어쨌든 3당 원내대표 이후에 1대1까지는 용인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이 용인이란 단어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잘못된 단어죠. 이건 무슨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서로 이제 협의를 봐가지고 하는 건데 가뜩이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달아서 막말하고 또 잘못 말을 해가지고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고 네. 황교안 대표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네, 상황에서 어제 오늘 그랬죠. 대통령하고 대통령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정치적 견해가 같건 다르건 간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네, 네. 그분하고 이제 만나는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는 용인하겠다는 거는 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했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참겠다 하는 말인데 대단히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입단속에 나서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은 입이 무기다. 야당 대표가 왜 입을 틀어막느냐. 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글쎄요, 야당이 입이 무기라고 하시는데 지금 막말을 해서 네. 자유한국당이 할 말을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면 혹시 김문수 전 지사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네. 정말 국민들 대다수가 지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조차 도저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형국이고 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네, 네, 이기려고 하는 분인데 네. 황교안 대표가 왜 지금 막말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하겠습니까? 이게 불구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김문수 대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참 판단을 합리적으로 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요즘 이슈 중에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어떤 행보. 예. 정말 광폭 행보예요. 박원순 시장도 만나고 이재명 지사도 만나고 오늘도 또 다른 지자체 장들을 만난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정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만 떠받들겠다는 문주연구원장다운 오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만한 행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데 네. 그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네. 선거 기획이 제가 알기로는 주 임무입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네. 또 공천에도 관여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여의도 연구원인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정책 연구를 합니다. 네. 정책 연구를 하다 보면은 지자체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죠. 사실상 연구원장은 정책에 주력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정책을 하시는 분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 거에 너무 정치적으로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정당의 싱크탱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정책 만드는데 관여를 깊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정치에서 정당이 약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점인데 네. 그래서 뭐 다르게 뭐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크게 하신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그 최측근이 양정철 원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포화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자제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형식만 가지고 그러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저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거 가지고 네네. 여러 언론에서 또 뭐 하기도 비판이 하고 그래 있었죠. 비판이 있었었는데 네. 실질을 놓고 보면 서훈 국정원장이 오고 나서 국정원이 정치 개입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도 국정원이 지금 정치에 개입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장하고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로 어떤 문제를 삼는다는 거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양정철 원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어떤 성과를 내는지 네. 혹시 만약에 뭐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네. 폭넓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 가지고 그 자체가 어떤 그 오바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